2023년 은행산업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발표 내용 대부분은 20개 국내 은행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감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시중은행 6개사, 지방은행 3개사, 인터넷 전문은행 3개사, 특수은행 5개사를 모두 포함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증권사 등에서 보신 자료와는 일부 차이가 있음을 감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업황 개요를 간단히 살펴본 후에 금융산업 분석의 기본 틀인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을 커버한 후에 규제 제도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과제를 도출하는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여시는 가계대출이 부진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 여시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는 증시 약세 여파로 일명 역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정기예금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건전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여파로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리 상승으로 님이 계속 올라가면서 양호한 수익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경우에 여전히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기업 대출도 올해처럼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앞서 그 경제 전망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신용 위험이 본격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대손 비용률 상승도 좀 대손 비용률 상승도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은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연구소의 은행산업 올해 대출 성장률은 5.3%, 기업 10%, 가계 마이너스 0.5%, 내년 대출 성장률은 4.3%, 기업 7.6%, 가계 0.1%입니다. 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5에서 올해 1.66으로 거의 20bp 정도 오를 예정이고 내년에는 보합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성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출 규모와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업과 가계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별로 기업,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승,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경우에는 부동산 규제에 되게 민감하게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상승,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 대출은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코로나 금융 지원 등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명목 GDP 성장률을 상회형 은행 대출은 내년에는 높은 소비자 물가를 감안시 명목 GDP 성장률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계대출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 DSR 규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주담대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세대라든지 집단대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45종 규모로 실행되는 안심전환 대출로 인해서 주택대출 증가는 억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코스피 지수와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라든지 한도 축소 등이 최근에 와서 많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현 자산 가격 전반 여건을 감안하면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취급에 좀 적극적이어서 약간 반등의 조짐은 있으나 인터넷 전문은행 3개사 가계대출 합계가 40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 25%에서 30%라고 생각하면 10조 원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이라든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교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가계대출과 달리 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증가세를 어느 정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이 올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대기업 대출이 거의 폭등한 상황이었고, 그 개인 사업자 대출, 즉 소호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규제 요인이라든지 신용 위험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코로나 시기처럼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소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 수요라든지 정책 자금 집행 등이 예정되어서 어느 정도 증가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신입니다. 왼쪽 그림의 국내은행 수신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직후에 높은 증가세를 보인 LCF를 중심으로 한 높은 수신 증가세는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시 앞으로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정기예금 중심으로 자금 이동은 지속되지만 올해 예대율이라든지 LCR 등의 규제 요인이 거의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높은 성장세는 내년에는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심 예금이 감소하고 정기예금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성장성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수익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어떤 주기를 보면은 순이익과 ROE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난 2010년대 중반까지 부진을 거듭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서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 순이익을 거두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님도 여전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자이익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손 비용 여파로 인해서 수익성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자이익을 먼저 살펴보면 현재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감안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님이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연동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이런 대출 구조 같은 경우 현재 국내 은행의 대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은행 탑라인에는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올해 님 상승에 기여했던 대출 금리 리프라이싱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조달 금리 리프라이싱이 본격화되면은 님 상승세는 이제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이제 규제라든지 정책적인 요인도 끼어들면서 님 상승폭이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대손 비용이 증가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 이벤트를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위기, 해운 조선사 구조조정 뭐 이런 세 가지 이벤트가 좀 굵직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이후에 대손 비용은 어떤 시차를 두고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게 원래 일반적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금융지원이라는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부실이 지금 이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뭐 3고 시대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상황이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에 갑자기 급변하면서 대손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지금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 같은 경우가 뭐 매크로 지표가 아주 좋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고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여파로 갑자기 금리가 급등한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비이자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요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앞서 전망에서 보셨다시피 1,400원 이상이 지금 계속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가증권 관련 이익 또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과 수수료이익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은행의 수익 중에서 이자이익에 대한 어떤 의존도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국내은행 고정이하 여신 비율과 연체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하향 안정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면은 이러한 건전성 지표가 계속 이어질까라는 게 지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우선 가계부문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은행 차주 같은 경우에는 비은행 대비 뭐 고신용이라든지 고소득자가 많기 때문에 뭐 걱정할 만하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 이후에 뭐 부채가 급증한 다중채무자라든지 청년층 이런 일부 취약 부문에서 DSR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 뭐 70%, 90%까지 초과하는 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계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 등에서 부실 위험이 지금 여러 매체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고 향후 건전성 악화의 트리거 포인트가 이 두 개다라고 지금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뭐 높은 보증 담보 비율이라든지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비은행이라든지 기업 가계 대출 뭐 이런 식으로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은행이라든지 비은행 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은행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추이라든지 과거 부동산 PF, 집단대 부실 사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이후에 은행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규제 제도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등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 앞에 두 개로 보시면 되고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뒤에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융자본의 비금융 진출을 내용으로 하는 금산분리 완화가 지금 여러 금융위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부수 업무라든지 업무 위탁 관련 규제 완화도 지금 예고되어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신사업 진출 기회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약간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의 예금 또는 보험중개 허용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 심화, 뭐 수수료 이익 감소, 또 중장기적으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플랫폼 전략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원앱에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추가하는 데 비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이라든지 비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이 기존 계열사별 앱을 이렇게 하나의 앱에 통합하는 이런 작업 같은 게 경쟁에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 규제가 좀 정비가 되면은 상당히 좀 금융사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 건전성 이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향후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하는 점을 감안해서 당국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9월 말에 종료가 예정되었던 코로나 지원 조치가 이제 3년 만기 연장 또 1년 뭐 상한 유예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대책이 지금 나왔고요. 또 이제 기존의 이런 상한유예 중심의 약간 임시 방편적인 규제보다는 어떤 상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하는 이런 목표화해서 대환 대출이라든지 새 출발 기금이 이제 4분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잠재 부실 약간 현실화를 이어나는 조치, 약간 임시 방편적인 조치가 아닐까라는 어떤 시장의 우려는 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향후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이제 23년도 은행산업 전망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랩업 하겠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등 부정적 시장 환경하에서 크레딧 리스크가 지금 확대되고 규제, 제도 변화로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은행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 4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관됩니다. 여신에서는 기업 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편이 가속화되고 수신은 정기예금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한 님이 내년에는 상승세가 약간 꺾일 것으로 보여지고 대손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은 금융혁신 지원이라든지 잠재 리스크 대응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 규제 관련 사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전망 내용을 기초로 은행 산업의 대응 과제를 정리한 페이지입니다. 성장성이 제약되는 상황 하에서 우량 고객 위주로 영업 기반을 확대하되 잠재 부실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자금 조달, 외환, 금리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